이런 한동훈이 결국 경찰 조사 끝나고 나서 범찰을 통해 가지고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수행원에 대해서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서 결국 구속영장을 쳤어요.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젯밤 늦게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6시간 만입니다. 배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5급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지사 부인이던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김 씨가 자기 물건을 도청 법인카드로 샀다는 사적 유용 의혹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별건으로 엮고 있어요. 지금 경찰이 수사했던 건은 김혜경 씨가 민주당 당직자를 만나갖고 같이 밥을 먹고 다 일행 내에서 밥을 먹고 먼저 자기 거 계산하고 먼저 갔는데 남은 3사람이 78,000원 쓴 거를 갖다가 법카로 썼는가 안 썼는가 이거를 그러니까 법카로 쓴 건 맞지. 법카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들 거를 빼고 나면 한 사람 거를 26,000원어치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지도 않거든. 근데 이 자체가 뭐냐면 법카를 유용하는 거를 허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구속영장을 친 거는 엉뚱하게 다른 건으로 샌드위치 상건, 과일 상건, 등심 상건으로 가지고 소고기 상건으로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영장을 친 거야. 근데 검찰이 배 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행위에 이제 그 부인이 김혜경 씨가 연루가 됐고 김혜경 씨가 연루가 됐으면 이재명 후보 배우자로서 연대적인 책임이 따르니까 이걸로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겠다는 거예요. 결국 선거법을 통해서 엮어야만 이게 피해 없이 온전하게 이재명 한 사람만 잡아들일 수가 있거든. 대장동은 대놓고 까자 해버리니까 무서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장동은 쏙 들어가고 법카로 해갖고 이걸 어떻게든 엮어보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아니 지들은 경기도청에서 3년 먹을 음식값을 법카로 결제한 음식값을 하룻밤에 일식집에서 900만 원씩 퍼먹는 놈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세도 제출을 안 하면서 그 돈을 뭘 썼는지도 제출을 안 하면서 횟집에 가갖고 한 달,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1,500만 원이 넘는 회를 사쳐먹고 한 달에 기름값을 5,800만 원씩 결제한 놈들이 거기에 대한 건 문제를 안 삼으면서 지금 이걸로 갖고 되지도 않은 프레임으로 선거법을 엮고 있다고, 선거법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 이 언론 보도도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기자들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법카 의혹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수천만 원 펑펑 정말 불법적으로 쓴 것처럼 사람들한테 와닿잖아요. 그 법카를 썼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일반인이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구석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민주당 당직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 자금으로서 26,000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를 이따구로 쓸 게 아니라 지금 송 작가님이 얘기한 부분들 기자들이 뭡니까 취재를 해서 그 취재 내용을 써야 되는 게 기자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단행을 하면서 배모 씨를 잡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실체가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찰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사의 방향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26,000원 때문에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배모 씨하고 수행했던 A 씨가 먹은 밥값은 당연히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써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같이 먹은 사람 밥값을 내준 게 정치인에 대한 뇌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법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지랄을 떨고 있는 거예요. 26,000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게 법적인 사안이 되고 이걸로 재판을 하고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이제 타겟은 그거죠. 기소만 돼도 윤리 당규로 인해 갖고 현재 대표직을 수행 못하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걸 몰고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여기에다가 한 건을 더 붙였습니다. 이재명 대리 처방 의혹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의원 본인이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이 의원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직접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갖고 대리 처방전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의료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 당뇨약 심부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저도 사실 나 지우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약 처방받은 거 사다 줬는데? 야, 우리 방송을 경찰이 보고 있을 텐데 이렇게 범죄 행위를 고백해도 돼? 나 의료법 위반이에요? 바로 위반이지. 아니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자가 격리되고 못 나오잖아요. 근데 애가 아프고 약을 본인이 의사랑 얘기해가지고 처방을 받았는데 나 약만 사다 줬는데요. 만일에 진짜 이 약이 프로포폴이라든지 마약류라든지 뭐 이런 종류라 그러면 이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위장약이나 본인이 평상시에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이 부족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약인데 이걸 안 받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지사가 먹는 약이 떨어져 가는 거를 보고 그걸 맞춰가지고 추가로 약을 받아왔다는 건데 네. 자, 이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의사하고 통화를 했다든가 또는 이런 것 없이 그냥 담당자가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의원이 시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누군가가 의사가 모르는 가운데 누군가가 과거의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왔고 이 지사 먹는 약을 해다 갖다 줬는데 이게 이 지사가 시켰냐 안 시켰냐라고 하는 것도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일단 분위기만 솔솔 피우고 있다는 거죠. 이걸 또 단독을 붙여가지고 뭐 대단한 거 찾아낸 것처럼.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이게 되게 뭔가 큰일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큰일이 아닌 게 일상적으로 예를 들면 연예인이 스케줄 가야 되는데 매니저가 대신 이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위장약을 달고 살았어. 근데 사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잘 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많게는 2달치, 석 달치까지 위장약을 처방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누가 알았어. 지우가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지우가 선배님 약 먹어야 돼. 내가 약이 없어. 선배님 바쁘시죠?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갔다 올게요. 본인이 가가지고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큰일이야? 그리고 진짜 이게 의료법 위반이면 당사자가 안 왔는데 약을 내준 의사가 법 위반을 한 걸까요? 이걸 보낸 사람이 법 위반을 한 걸까요? 난 1차적으로 의사가 문제가 먼저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닙니다. 본인 안 하면 처방전 못 드립니다. 라고 했으면 끝날 문제잖아. 근데 관행처럼, 또 비서님 대신 오셨어요? 예, 받아가세요 하고 약을 내준 거 아니야, 이 의사도. 따져놓고 보면. 네. 그럼 1차적인 책임은 사실은 의사한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무슨 강압적으로 그거 꼭 처방해서 보내세요라고 전화한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미안합니다. 바빠서 그랬습니다.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본인이 인정한 사안을 가지고 대리 처방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여러분. 아들내미 약 대신 처방받으신 적 있죠? 부모님 약 대신 처방받은 적 있죠? 부모님 드시는 약 본인이 알아서 처방받아 오신 적 있죠? 여러분 다 걸립니다. 여러분 다 걸려요. 예. 참
자, 치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차라리 대장동을 물고 늘어지면 돈 금액이 크고 연루된 사건이 크고 그러니까 그래 같이 까보자 하겠어요. 근데 그럴 자신은 없는 거야. 까게 되면 지네 쪽의 약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거든. 실질적으로 구속되거나 피해되거나 사건이 확대됐을 때 거기에 피해를 볼 한해은행이나 SK가 드러나는 게 두려우니까 대장동 의혹 뭐 수천억 의혹이네 뭐 건국 이게 최대의 무슨 민간 개발 사업 범죄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나 해 나가던 대장동 쏙 들어가고 대리 처방 의혹이래. 본인이 인정했는데 뭐 의혹이야. 내가 대리 처방해갖고 받아 먹었습니다. 문제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까지 이미 한 건데. 그리고 카드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뭐 수백만 원, 수억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뒤져서 찾아낸 게 결국은 26,000원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시비 걸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비서관이 햄 샌드위치 사 먹고 소고기 소고기 사는데 그 돈을 썼다고 비서관을 엮어놓고 마치 이게 연관이 있어서 같이 엮인 것처럼 프레임을 그렇게 언론이 짜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변명해야 하고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내가 부끄러워요. 뭐 얼마나 대단한 사안이라고. 아니 이걸 또 기레기들이 대서특필을 하면서 단독이라는 등 큰일 난 것처럼 야 기레기 너네는 그러면은 너네 부모 약 대신 받은 적 없냐? 막말로 너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약도 대리 처방이야. 아니 국가에서도 코로나 격리자한테는 택배로 약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 법 위반 아닌가 따져놓고 보면 의료법 위반 아닌가? 네.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이 검찰의 쪼잔함. 26,000원을 쫓기 위해서 3년간 130군데 식당 영수증을 뒤지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검찰과 조사관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땅에다 내려놓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조사관한테.